자, 우리 거기 그 175페이지 한번 볼게요.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이쪽 오시면 아까 우리가 이제 선호를 표현하는 게 이제 효용함수로 표현한다고 그랬고요. 이 효용함수는 이제 원래 뭐 3차원, 4차원. 그래서 차원이 많아지게 되면 상상이 안 돼요. 그림이 안 되니까 이 진짜 엄청 어려운 거죠. 근데 요거를 사실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x제랑 y제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말씀드릴 거면 이게 x랑 y제가 3A가 아니면 무차별 곡선은 우하형 한단 말이죠. 근데 우하형 할 때 곡선이 다양한 형태로 우하형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밑에서 원점에서 보면 볼록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우하형할 수도 있죠. 이것도 이제 무차별 곡선이고요.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약간 생산 가능 곡선 할 때 우리가 봤었는데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에요. 세 개 다. 그래서 이게 쓰지 마세요. 뒤에 책에 다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점차 내가 x를 증가시킨다 할게. 그래서 점차 이쪽으로 가요. x를 증가시키면서 근데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니까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효용을 유지하면서 y를 얼마나 포기하려고 하는가 보았더니 x를 점차 증가시킬 때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는 계속 일정하네요. 이렇게 될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오히려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야, 너 시험 문제 그릴 때 어떻게 그렸니? 라고 하면은 이게 뭐 전송을 할 수 없잖아. 사진 같은 게 요즘 이제 쉽지만 옛날에는 뭔가 말로 표현하거나 뭐 어떻게 암호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전달하는 방법이 x를 점차 증가시킬 때 이 경우는 MRS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하첨자 이렇게 써주시고 감소한다,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경우는 MRS가 XY가 체감하지 않고 일정해요. 일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MRS가 XY가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로 뭐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너 시험 잘 봤냐? 뭐 그냥 봤는데 어떻게 그러니? 우하형하게 그랬지. 그것까지는 말이 돼. 야, 근데 어떻게 그러냐? 볼록 그래 뭐 어떻게 그냥 우하형 직선은 아닌데 볼록인데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야, 너 못 알아듣겠냐? 이거 못 알아듣지 뭐 어떻게 말로 어떻게 전달해? 그러니까 나 MRS 체증하게 그렸지 뭐. 그러면 나도 그렇게 그렸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렸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쫙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효용함수를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무차별 곡선의 그 많은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이 곡선의 형태 곡률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바로 MRS에 이렇게 다 반영돼 있어요. 정보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MRS에 대해서 늘상 관심을 갖는 게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특징을 제일 중요한 거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175페이지. 한계 대체율 제감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라는 게 MRS죠. 대체율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시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그래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효용까지 막 변하게 되면 또 세터리스 페리부스 같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효용은 유지하면서 y제를 x제로 대체함에 따라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x제를 증가시킬 때 이렇게 해요. 관심 있는 x제를 증가시킬 때 한계 대체율이죠. 한계 대체율이 점차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 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3번에 나와 있는 표현이 플러스인 건데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정확한 1번의 개념보다. 그래서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 하면 요거요. 이거는 거기 나와 있죠. x제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무 얘기 안 하면 x제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y제 증가시키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증가시킬 때 물론 한 개 증가시킬 때 한 개 마지널이니까 y제를 한 개 x제를 한 개 증가시킬 때 한 개 더 추가 시 자, 그랬을 때 포기할 의사가 있는 y제를 얼마나 포기하려고 하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y제 얼마나 포기하려는 정도가 체감이네요. 체감. 점차 작아지는 거예요.
체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RS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잡히시고 x를 증가시키니까 x에 대한 애지중지가 점차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게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그 접선의 기울기 거기 나와 있는데 요거 확대해서 할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서 보시면 좀 크게 그릴게요. x, y, 무차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요 위에는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 주는 거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효용함수가 x, y가 20이라는 효용을 달성해 주는 상품 묶음들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x제가 1일 때 x제가 20 이렇게 있고 x제가 2일 때 여기가 10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x제 하나 더 얻기 위해서는 y제를 이만큼 포기할 생각이 있었는데 점차 x제를 하나 증가시킬 때 책에서는 x 이렇게 이쪽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x제를 하나씩 증가시킬 때 포기하려는 y제가 처음에 이렇게 크다가 왜냐면 x제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포기하려는 y제가 요만큼 점차 작아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밑에 참고는 그냥 X 하세요. 그냥 개인의 선호가 변하면 뭐 광고하기 전과 후 뭐 이렇게 변하는 거 하는데 우리는 선호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보통 얘기해요. 자, 176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계 효용과 한계 대체율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해서 한계 대체율이 반드시 체감하고 또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거를 살짝 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거기 옆에다 뭐 체크만 하나 해 두세요. MRS와 XY와 MUXY의 관계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MUX는 그냥 X제 하나만 놓고 본 거고 이건 Y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내가 시험을 못 봤어요. 시험을 되게 못 봐가지고 되게 슬픈데 시험에 합격했어. 알고 봤더니 친구들은 더 못 봤어. 그러면 합격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효용함수를 한 3개 볼게요. 어떤 거 할 거냐면 이렇게 루트 xy 요거 하나 보시고 xy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보시고 이건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루트 속에 있으니까 xy가 2분의 1승, 2분의 1승, 2분의 1승.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효용함수가 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한 3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한계 효용을 구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한계 효용 구하면 여기 MUX를 구할게요. 그러면 이걸 Y는 고정시키고 X로만 미분해요. 2분의 1 내려가고 하나 빠지죠? 2분의 1 내려가고 하나 빠지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요. 그쵸? 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해서 거의 암기하시다시피 하셔도 돼요. 2분의 1이고요. 요거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승가 내려가죠? X의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까지 다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2 루트 X분의 루트 Y 뭐 이렇게 돼 있네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요. 자, 이게 MRS인데 한계 효용인데 x가 증가할 때 이거 분모에 있으니까 전체 값은 작아져요. 그래서 한계 효용은 체감 감소한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볼게요. 요 지난번에 했는데 MUX는 이거 x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냥 y 하니까 한계 효용은 일정 이렇게 돼요. 일정. 자, 요거 봅시다. 요거는 MUX는 X로 미분하는 거예요. 2가 내려오고 하나 빠지니까 2X Y제곱. 이거는 X값이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이 증가하니까 한계 효용이 체증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쵸? 이거 뭐 지난번에 봤고요. 자, 근데 MRS를 구하려고 합니다. MRS 하려면 MUY분의 MUX니까 MUY까지 구하셔야 돼요. 여기다 구해볼게요. MUY는 이거 Y로 미분해야죠. 2분의 1 내려가고
x는 그냥 놔두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쵸? 여기도 MUY 구해볼게요. MUY는 요거 y로 미분하면 1 내려가면서 빠지니까 y는 없어지고 x만 남죠? x만 남았고요. 자, 여기도 MUY 구해볼게요. MUY는 y로 미분하니까 2x의 제곱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MRS를 구하려고 합니다. MRS는 저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시면 MRS는 XY는 자, 관심사는 X에 대한 한계 효용인데 Y를 기준으로 놓고 X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MUI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하면 이게 MRS죠? 정리를 하면 자, 이거 2와 2 지워지고요. X의 제곱이고 X니까 X가 분모에 하나 더 많이 남았죠. Y는 분자에 하나 더 많네요. X분의 Y 이게 바로 MRS XY 이렇게 돼 있죠. MRS는 X가 증가할 때 얘는 감소하네요. 그래서 MRS는 체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은 체증하는데 MRS는 체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똑같은 건 아니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쭉 이렇게 보면 MRS를 구합니다. MRS XY는 요거분의 이거니까 그냥 X분의 Y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똑같네, 이것도 체감하죠? X가 증가할 때 얘는 작아지니까 체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볼게요, 여기.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체감한다는 거 알 수 있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MRS는 분모분의 분자 이거요. MUY분의 MUX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정리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과 2분의 1 지워지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x의 2분의 1이죠. 여기다 혹시 과정을 써드리면 x의 2분의 1인데 x의 2분의 1이 또 내려가고 얘는 마이너스 붙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y의 2분의 1승이고 y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은 x분의 y 이렇게 돼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공부하다 공부 분량이 쫙 줄어드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런 효용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MRS 뭐 특성 물어보는데 그냥 시험장에서 하면 안 돼요. 자, 몸을 탁 하고 MRS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가서 이거 해봤더니 X분의 Y가 MRS인데 그냥 그거 돼가지고 뭐 요거에 대한 뭐 효용 함수 어쩌고 저쩌고 특성 나오면 그냥 뭐 X분의 Y니까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옆에 친구가 딱 봤을 때 야, 넌 이거 MRS 이거 다 암기했냐? 뭘 암기야? 그냥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그냥 그건 된 거죠. 그래야지 그게 그 이상의 응용이 보이지. 아셨죠? 가서 이제 처음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으면 효용함수는 다 원래 다른 형태잖아요. 값은 다 달라요. 그리고 한계 효용도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건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한계 효용이 일정하고 얘는 한계 효용이 체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MRS를 구하게 되면 얘는 x분의 y고 얘도 x분의 y고 얘도 x분의 y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한다 해서 반드시 MRS가 체감한다 해서 반드시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건 아니고 일정할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요.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MRS가 체감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체감하면 관심이 x제니까 x제 애지중지가 떨어집니다.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176페이지 위에 한계 효용 체감과 한계 대체율 체감이 관련이 있는데 그 2번 보세요. 2번에 별표하세요. 다음에 얘에서 보는 것처럼 한계 효용 체감과 한계 대체율 체감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명확하게는. 그래서 뭐 특수한 조건이 있을 때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3번에 보시면 한계 효용 체감과 한계 대체율 체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체감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려고 옛날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거 질문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풀어라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할 건 아니고요. 그냥 아무튼 두 개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아무튼 직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바로 MRS가 체감하면 애지중지 정도가 떨어진다. 그걸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자세한 얘기는 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밑에 여러 가지 효용함수가 있는데 그 별표하시죠. 이거 다 우리가 암기하셔야 돼요. 다양한 효용함수 한번 볼게요. 뭐 말이 다양하지만 3-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효용함수의 어떤 특성 이게 정확하게 생산함수에도 적용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잘 해놓으시면 생산함수에서는 진짜 이 저자분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막 이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 그 효용함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제일 많이 쓰이는 효용함수가 거기 밑에 보시면 CD 효용함수예요.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반적인 형태 콥과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이름을 땄는데 거기 보시면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있어요. 효용함수는 거기 보니까 x에 알파, y에 베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파, 베타는 0보다 크고요. 맨 마지막 제출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렇게 있죠. 그거 살짝 체크하시죠. 가장 많이 쓰여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생산함수를 연구하거나 효용함수를 연구할 때 뒤에 보면 또 다른 레온TF, 완전 보완제, 완전 대체제 이런 효용함수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특수한 경우고요. 연구할 때 저는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를 가정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가정에 이렇게 하면 그냥 교수님들이나 이런 그 레플리는 사람이 아무도 딴지 안 걸고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통계에서 분포할 때 들어보셨잖아요. 정규 분포, 노말이다 하면 이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를 때 분포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상한 분포도 있죠. 뭐 들어보셨나요? 뭐 뽀아송 뭐 이상한 분포 있는데 그걸 가정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그걸 가정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막 디펜스를 해야 돼요. 이게 왜 가장 널리 됐습니까? 하면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 전체 파이가 100이 생산됐으면 노동자랑 자본가가 가져가는 게 전체 비율이 이렇게 처음에 여기 있다고 하면 이게 노동의 분배 몫이고 이게 100에서 자본의 분배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점차 노동의 분배 몫이 이렇게 줄어들고 자본이 많이 가져가서 뭐 막스가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될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일정하게 비율이 비슷한 거예요. 대략 노동자가 가져가는 게 한 70%면 자본가가 가져가는 게 30%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 만들어가지고 실증 분석 데이터 갖고 이게 맞나 검증한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관계를 특성을 알아냈고 이걸 이제 그 콥 더글라스라는 학자가 어떻게 뭔가 수학적으로 뭔가 이 함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수학 실력이 좀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그 같은 프린스턴 대학이면은 제일 좋은 대학이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우리가 볼 때 랭킹은 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좋은 대학, 그냥 하버드, 프린스턴, 뭐 시카고, 뭐 스탠포드, MIT 그러면 그냥 다 좋은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서 랭킹은 그냥 거기 걔네들도 이제 줄 세우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하버드 또 1등, 2등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좀 약간 좀 의미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좋은 대학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서 그런지 맞은편 연구실 맞은편에 수학과 교수 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밥 먹을까요? 해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뭐 무슨 뭐 아까 얘기했던 도봉순 뭐 도깨비 이런 드라마 얘기하거나 영화 얘기 안 하나 봐요. 그냥 그 공부 얘기만 하나 봐. 그래서 더글라스가 우리 경제학에 내가 지난번 공장 갔는데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있었는데 이거 수학으로 못 풀겠어. 어떻게 뭐 수학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콥이라는 수학자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게 요 생산함수예요. 그걸 이제 효용함수에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더글라스라는 교수가 이제 좀 착한가 봐. 그래서 이름 붙일 때 더글라스 콥 DC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교수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앞에다 넣으시죠. 해가지고 이제 콥 더글라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효용함수고 현실에서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제일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알파 베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쪽 보세요. 저게 전부 다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파와 베타가 만약에 2분의 1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효용함수는 저쪽에 있는 것처럼 루트 xy 이렇게 될 거고요. 아니 알파 베타가 만약에 다 1로 똑같다고 할게요. 1.
그러면 효용함수는 x, y가 될 거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알파가 2고 베타가 1이고 뭐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뭐 그거는 그닥 그냥 기본이니까 이걸로 하세요. 알파 베타가 2예요. 그럼 효용함수는 x의 제곱, y의 제곱. 근데 이게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나타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자, 칠판의 그림을 나타내려고 해요. 나타내려고 하는데 자, 우선 두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차별 곡선이 우아한다라는 건 알 수 있고요. 이게 또 볼록하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MRS를 구하니까 저쪽에 다 x분의 y잖아요. 여기요. MRS가 다 x분의 y가 되니까 한 개 대체율이 체감하니까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다라는 거 이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해서 무차별 곡선 구하세요 하면은 루트를 제곱해야 되니까 어떤 이거는 단순한 그냥 어떤 주어진 값이에요. 그리고 제곱하면 x분의 y가 돼서 정리하면 y는 x분의 얼마의 효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서수적인 거니까 요 뒤에 나와 있는 수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걸로 볼게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x, y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y로 정리하면 x분의 u 어떤 값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y 이렇게 돼 있네요. y를 정리하면 x의 제곱, y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서 없애도 되고요. y도 이렇게 하면 x 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u 뭐 루트 얼마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요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뭐 10, 10, 10 이렇게 정해진 값이다라고 하면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다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건 좀 이따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냥 하나하나 보시는 게 좀 편해요. 자,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것들로 해서 일반적인 경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특징 한번 보시죠. 1번. 알파, 베타의 크기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할 수도 있고 체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요거 나와 있는 거 mu, x, x에 대한 한계 효용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알파가 밑으로 내려가죠. 알파가 내려가고 x의 알파 마이너스 1, y의 베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알파 값에 따라서 알파가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이냐 아니면 1보다 크냐 2냐 2분의 1이냐에 따라서 체증, 체감, 일정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편하신 분은 이걸로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알파 값이 2분의 1이냐 1보다 작고 1이냐 2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요걸로 그냥 하시면 그냥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알파 값에 따라서 이게 체감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일정할 수도 있고 체증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y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muy다라고 하면 y로 미분하면 이 베타가 앞으로 가고 하나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베타가 앞으로 가고 x 이렇게 되고 y는 하나 빠져요.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요. 자, 밑에 볼게요. 2번. MRS를 계산을 하는데 아까는 지금 똑같게 맞추긴 했어요. 알파가 2분의 1일 때 1일 때 베타가 다 2일 때 하면 요거 지워져서 알파 베타 없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없어지진 않지만 알파 베타는 고정된 상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MRS가 이게 MRS입니다. 얘가 MRS죠. MRS 2번 하면 XY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 알파 그냥 크게 넣으세요. 어느 게 큰지 그러니까 이게 지수 법칙 하기보다 2를 넣으면 여기는 x의 2승이 남고 여기는 x의 1승이 남으니까 분모에 x가 하나 더 많죠. 베타도 그냥 2 넣으세요. 그럼 y의 1승, y의 2승 하니까 분자의 y가 더 많죠. 아셨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MRS를 계산하면 베타분의 알파가 되고요. 분모에는 x가 하나 더 많고 분자는 y가 하나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거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x분의 y 요거에 따라 달라지고 알파 베타는 어떤 고정된 상수 이렇게 되죠. 알파 베타는 정해져 있으니까 상수 취급 고정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앞에서 2분의 1, 2분의 1, 1 하면 이건 지워져서 전부 다 x분의 y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에 보시면 한계 대체율이 xy 크기에 의존해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걸로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걸로 그냥 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돼 있으면 MRS 구할 때 다 x분의 y잖아요. 그래서 밑에 되게 재밌는 특성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MRS가 체감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x가 증가할 때 얘가 감소하니까 MRS는 xy는 체감. 자, 여기다 써드리면 MRS가 체감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원점도 뺄게요. 원점에 대해서 나중에는 무차별곡선이 볼록. 이게 한계 대체율의 체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닌 경우 이따 볼 거예요. 자, 볼록하니까 대충 아이디어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는 건데 MRS가 여기 보시면 x분의 y가 얼마로 일정하게 되면요, 요거 알파랑 베타는 상수니까 MRS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x가 있고 y가 있어요. 자, x가 1이고 y가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무차별곡선이 x가 쫙 1이고 x분의 y가 1분의 2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기울기가 이렇게 좀 값하는 거죠. 1 갈 때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x가 2이고 y가 1이라 할게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을 이렇게 그려요. x분의 y가 되고 2분의 1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이 무차별 곡선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볼록한데요. 이게 볼록해요. 이렇게. 이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효용 U0를 가져다 주는 거, U1을 가져다 주는 거, U2를 가져다 주는 거 이렇게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여기점 보면 이게 2로 똑같으면 알파 베타가 만약에 상수 전기 똑같으면 이거 없어지니까 이게 2면 이 MRS가 다 2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숨겨 있어서 힘드시면 저 같아서 이게 싹 없어지는 걸로 하세요. 그럼 저 경우는 다 x분의 y니까 그럼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 기울기가 2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2예요. 이게 다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생물이나 자연의 법칙, 뭐 날개나 뭐 이렇게 뭐 꿀벌 모양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그 규칙성 있는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신 적이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경작을 막 공부하면서 막 뷰티풀하고 막 아름답다고 막 느끼는데 좀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요 궤적을 따라가는 요 곡률이 전부 다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는 또 2분의 1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신기할 수 있죠. 왜냐면 첫 번째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데 볼록한 정도가 이렇게 있고 막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게 다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을 쫙 그리게 되면은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가팔랐다가 가팔로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규칙성 있게 이 방사선 원점을 지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딱딱 이렇게 평행하게 일정해요. 좀 다른 것도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게 동조적이다 했는데 보통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이제 슬슬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실렸는데 어떤 거냐면 저 뒤에 잠깐 가볼게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뭐 동조적 이런 거는 막 크게 하실 건 아니고요. 182페이지 가볼게요. 준선형 효용함수라고 있죠. 7-7 밑에 그림 보시면 x에 대한 준선형 그거는 그냥 x 하세요. x 하시고 오른쪽만 보세요. 오른쪽.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들 교과서에 오른쪽 것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자분은 약간 똑같이 뺏기기 뭐해서 이렇게 왼쪽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왼쪽 했는데 역시 이렇게 많이 한다고 머리가 막 헷갈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축이 x, y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잘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랑 친구랑 같이 이제 최종 면접에 갔어요. 나 아니면 친구가 붙는데 둘 다 떨어지거나 둘 다 붙는 일은 절대 없대요. 내가 이제 합격했나 못했나를 쫙 보려고 하는데 괜히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조용히 물어봤지. 너 붙었니? 물어봤더니 친구가 됐어. 그러면 그럼 내가 떨어진 거지 뭐. 그럼 뭐 굳이 또 내가 다시 아니야 뭐 하고 아니에요. 그 친구가 만약에 너 좋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떨어져서 좋겠다겠어요? 당연히 이제 자기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붙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책에서 이제 교과서 스타일로 그래도 수험서지만 하려다 보니까 X에 대해서 보고 또 Y에 대해서 보고 양쪽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둘 다 하려다가 그 막 헷갈려요.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쪽은 지우세요 하는 거냐 지우고요. 한쪽만 잘 연습하세요. 야구 선수가, 골프 선수가 이렇게 공을 치는 걸 연습을 했어. 근데, 나는 배트를 잘 해야 되니까 이 반대쪽도 연습하고 이것도 연습하고 이러면요,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골프 선수도 이 자신의 폼이 있으면 거의 이 몸이 유기체니까 잘 흐느적거리는데 그걸 기계와 같이 정형화된 탁 이렇게 힘 주는 걸 연습을 해가지고 공을 원하는 데까지 탁 보내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누가 박병호가 야구를 한다 그러면 그 밤에 가서 백스윙을 하는데 자 오늘은 새로운 타법 독수리 타법 해볼까 이렇게 하면요 망해요. 그냥 도끼 타법 이 타법이 여러 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스윙이 있고 공 보는 성관이 있고 자기만의 스트라이크 그 레인지에 딱 들어오면은 그럼 그걸 탁 그대로 쳐야지 공을 따라가면서 치고 그러면 빗 맞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취재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욕심내가지고 왼쪽에 이렇게 X 하세요 하면 진짜 이렇게 X 하셔도 돼요. 이게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거기 보면 그것도 볼록한데 형태가 좀 되게 좀 특이해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게 MRS가 무차부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궤적을 따랐을 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예요. 방사선이 아니라. 그래서 무차부 곡선이 이 궤적을 따랐을 때 MRS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이따 다시 보긴 할 거예요. 그럼 무차곡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를 지난다니까 이렇게 여기 접선의 기울기, 여기 접선의 기울기, 여기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요 수직의 방사선일 때가 MRS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완전히 다르죠. 곡률이. 예를 들면 여기서 위로 올려서 접선의 기울기 봐볼게요. 이러면 그럼 여긴 작다가 여긴 이렇게 되다가 여기는 훨씬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똑같아지는 거는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밑에서 올라와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 똑같고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 그리잖아요. 오히려 달라져요.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는 이거 같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가파르고요. 여기서는 또 완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볼록하고 이것도 볼록해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데 이거랑은 선호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상품 묶음에 대해서 우선순위 나열할 때 다른 기준이 돼요. 근데 요렇게 됐잖아요. 저 세 개의 함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 다른데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것도 맞는데 각각의 방사선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똑같다 하면 저 세 개 효용 함수는 상품 묶음을 나열할 때 이 곡률이 다 이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세 개 다 그래서 같은 효용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 대체율 체감하고 볼록하긴 한데 이거랑 이거는 다른 효용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좀 아시게 될 텐데 이 형태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착 찍어 놓으시고 얘도 좀 찍어놔 두세요. 얘도. 그래서 시험에 좀 자주 좀 나와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비교해서. 그래서 얘도 준선형 효용함수의 특징인데 착각 찍어 놓으시고요. 자, 다시 이따 볼 테니까 앞으로 갈게요. 시험 문제는 콥더글라스 저걸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규칙성도 있고 현실에서 잘 설명력도 있으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3번 볼게요. 한계 대체율이 x분의 y 크기에 의존하므로 그러니까 x분의 y가 이게 2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에 영향받고 이것도 2분의 1이면 또 이것도 다 영향받고 알파 베타에 영향받지만 알파 베타는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의 요 궤적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 똑같다. 평행한 거예요. 이게 평행하다. 거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기서 당구장 표시 체크하시고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상의 모든 점에서 x분의 y는 동일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계 대체율이 x분의 y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그런 효용함수를 동조적 효용함수다. 그래서 동조적 효용함수 고관한 밑줄 치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심층 연구해서 동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아셨죠? 넘어가시고 그냥 별거 아니고 여기 보시면 뒤에 생산함수 할 때 좀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차수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죠. y는 x의 1승하면 이게 1차 함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x의 2승하면 이게 2차 함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1차, 2차가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x에 대해서는 알파차고
베타에 대해서는 베타차인데 y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x, y 같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차 요 지수를 두 개 더해서 그런 걸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차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뭐 그걸 R차 동차 함수 해가지고 밑에 동차 함수 얘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키핑해서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조금 뒤에 생산 함수까지 가면 거기도 또 똑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할 테니까 지금 했다가는 왠지 막 경작이 싫어져요. 아셨죠? 그래서 그건 해놓으시고 요 중요한 것만 먼저 잘 보시면 되겠어요.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동조 함수 나와 있고 동조 함수의 특징이 있고 뭐 동차 동조 옛날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막 해서 뭐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요즘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해도 되는데 동조 함수의 특징만 잘 보세요. 밑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밑에 그림. 그래서 그 4번 같은 소득 소비 곡선이 항상 원점 이거는 뒤에 소비자 이론까지 해야 되고요. 4번에 그냥 우리는 3번만 별표하시죠. 3번. 동조 함수의 특징 하면은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다 그냥 1차 동차 동조 함수 다 뭐 그것만 해요. 우리가 배우는 게 그 이상한 효용 함수는 그냥 저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니까 그냥 이걸 문제로 낼 건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 어떤 생산 함수가 효용 함수 이렇게 나오는데 뭐 동조 함수이다. 그럼 그냥 맞다. 그러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 거기까지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하거나 그러면은 주관식이면 왜 이게 동조적인지를 뭐 설명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고 객관식에서는 이거 동조적인 함수의 특성을 지닌다. 그럼 그렇다. 그럼 끝이에요. 왜? 이거 안 물어보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요즘은. 그래서 그 특징만 보세요. 3번. 한계 대체율이 두 재화의 소비량인 x분의 y 그거에 의존하게 되고요. 원점 밑에 또 있잖아요.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을 지나는 그 점에서에 해당하는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 똑같다라는 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우선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이제 효용함수 다른 거 하나 바꾸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에 완전 보완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완전 보완제는 거기 보시면 보완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이니까 보완의 어떤 관계가 어떤 하나만 증가하면 안 되고 다 딱딱 결합돼야 돼요. 안경이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안경 렌즈 2개에 뭐 안경 테 요거 하나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 하나 만들려고 하면 자동차 바퀴 4개에 그 다음 뭐 차체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런 거예요. 우선 개념 볼게요. 개념. 자, 우선 두 재화가 항상 일정한 비율로만 소비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비할 때 나는 뭐 커피 2숟갈에 뭐 설탕 1숟갈이다. 그럼 언제나 타먹을 때 설탕 1숟갈에 커피 2숟갈 그게 딱 결합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밑에 얘가 왼쪽 양말, 오른쪽 양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형태를 먼저 또 보셔야 되는데 밑에 형태 개념에는 항상 일정 비율로 결합 비율이 일정한다는 거예요. 결합해서 뭐 소비한다 이렇게요. 이제 아니면 생산할 때 생산에 투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형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U가 둘 중에 작은 거 요거에 영향 미쳐요. 거기는 AX, BY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냥 XY로 합시다. XY 이렇게요. 양말 아니면 신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한번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X 왼쪽 신발 이렇게 있고요. 왼쪽 신발. Y가 오른쪽 신발 이렇게 있어요. 오른신. 자, 우선 신발이 한 켤레가 딱 있으면 이게 왼쪽 신발 하나랑 오른쪽 신발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신발 한 짝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A는 왼쪽 한 켤레 한 짝, 오른쪽 한 짝 이렇게 있어요. 근데 B는 왼쪽 신발을 친구가 하나 더 줬어요. 왼쪽만 줬어요. 왼쪽만. 그게 뭐해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왼쪽만 2개 됐고 오른쪽 한 짝이에요. 왼쪽이 또 하나 더 생겼어. 자꾸 이상하네요. 이렇게 됐어요.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한번 볼까요? C번 보시면 3개 하나. 아니면 또 친구가 이건 한쪽인데 오른쪽만 2개 줬어요. 왼쪽 신발은 한쪽인데 이게 좀 운이 안 짝재기가 돼서 안 맞네요. 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효용 우선 찾는 거 연습해 볼게요. 자,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대입하는 연습을 할게요. 자, 우선 A일 때 상품 묶음 사과랑 배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무튼 보완 관계에 있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씩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때 효용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일 때 효용함수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X가 1이고 Y가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둘 중 값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뜻한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이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풀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두 개 값, X, Y 값 중에서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니까 1 이렇게 돼요. 자, B일 때 볼게요. B일 때 상품 묶음일 때 효용은 역시 여기 대입하면 X가 2개, Y가 하나인데 두 개 중에서 작은 게 전체 효용을 대표합니다. 이것도 효용이 1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점일 때는 둘 중에 작은 거요. 자, 둘 중에 작은 게 1. 다 1이네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요. X는 1개, Y는 2개 하니까 이것도 1 이렇게 되죠.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이 점은 만약에 X가 2개, Y가 2개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이 점은 드디어 효용이 증가하네요. 2와 2 되니까 이 둘 중에 작은 게 어차피 같죠. 그래서 2 이렇게 돼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ABCD 2와 관련된 요거는요. 효용의 크기가 전부 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에요. 여기와 여기 다 상품 묶음 효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쫙 연결한 이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효용이 1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효용이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특성이 돼 있네요. 아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라고 하면 요거는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L자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L자 형태다. 어떤 분은 뭐 영어 쓰기 싫어서 니은자다 이렇게도 하는고요. 아무튼 L자 형태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여기 한번 보세요. A점에서 요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걸 따라가면 아니 지금 오른쪽 신발은 가만히 한 짝밖에 없는데 왼쪽 신발이 자꾸 늘어나면 효용이 별로 증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쪽은 어떻게 되냐면 X제가 한 단위 증가했는데 효용이 한 개 효용이죠. 한 개 효용이 빵인 거예요. 나한테는 한 짝만 딱 있으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어분으로 갖고 있으면 효용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심플하게 그냥 우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거 왼쪽 세 켤레 오른쪽 한 짝 왼쪽 세 짝이면 하나는 그냥 제대로 신고요. 하나는 좀 불편하지만 막 신다 보면 또 발가락이 해서 맞춰지고 그러시면 안 돼. 아시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면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오른쪽 한 짝에다가 이거 번갈아 가면서 신으면은 그럼 달아 없어지는 게 다르니까 색깔이 다르고 그게 묘미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동차 볼까요? 자동차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여기 바퀴라고 합시다. 바퀴. 여기 차체라고 합시다. 차체. 그럼 자동차는 그 프레임 틀이 있고 자동차 바퀴 하면 바퀴 4개 있어야지 차 하나 만들어지겠죠?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여기 2개 바퀴 있는 자동차 3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동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걸로 하면 바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을 때 자동차 차체 하나 결합돼서 자동차가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생산함수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만약에 차체가 2개 있어요. 차체가 2개 있으면 자동차 2개 만들려고 그러면 바퀴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8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점 해서 8개 결합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생산 효용함수랑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때는 결합 비율이 저거는 1대1인데 결합 비율이 이거는 이렇게 모양이 바퀴 4개랑 요거 하나 이런 결합 비율로 이렇게 돼요. 이거 찾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 책에 있는 거죠. A, B 해가지고 우리가 1대4냐 4대1이냐 그거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긴 효용함수 L자로 생긴 거 그 의미가 완전 보완제곱 무슨 말인가 좀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X의 소비량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데 Y 소비량이 증가할 때 효용이 동일하다는 건 뭐예요? Y의 한계 효용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X제가 고정된 경우 하나로 고정되고 고정시 할게요. 고정시 Y제를 추가로 증가시키면 추가시 합시다. 추가시 효용은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X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Y제만 증가시켜봤자 같이 가야 돼요. 보완제니까. 하나만 넣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커피 2숟갈에 설탕 하나인데 커피가 하나 더 생겼어. 소용없어요. 써가지고 못 먹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얘기 뭡니까 하면 이거는 Y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이다. 그걸 뜻하네요. 이렇게 여기 수평축에는 X의 한계 효용이 빵이고 수직축에는 Y의 한계 효용이 빵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제와의 한계 효용이 빵인 걸요 우리가 이제 중립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립적이라는 것은 이제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량이 증가했는데 효용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우리 책에서는 AB로 설명했는데 우선 일반적인 걸로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걸로 저걸로 합시다. 책에 있는 대로 할게요.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냈어요. X랑 Y랑 이렇게 됐어요. 책에 있는 거대로 해볼게요. 우선 특징 거기 위에 개념 보시면 자, 이런 것을 이제 완전 보완제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레온티에프 동그라미 치세요. 그 러시아 소련의 경제학자 이름인데 뭐 경제학에 몇 번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로 도출돼요. 특징을 보시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L자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는 AB로 했는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 우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Y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만약에 X가 Y보다 크게 되면 효용은 얼마가 될까요? X가 더 많아져 봤자 효용은 이런 경우 이거라면 효용의 크기는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Y가 작으니까 Y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거기 보시면 X보다 Y가 작아요. 이거라면 그러면 효용은 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X가 바로 작은 거니까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뭐 그런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XY가 같다라고 하면 X가 Y가 같으면 이거라면 하나 더 보면 이 라면을 괜히 썼네요. 아무튼 그러면 효용함수는 X랑 Y 둘 다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관계를 통해서요. X가 되고 Y가 될 때 첫 번째 어느 한쪽이 증가하면 효용이 증가하지 않구나. 그래서 저기 L자에서 요거 있으면 이게 L자 이렇게 되고 L자일 때는 꺾이는 부분을 잘 봐야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시험제 나오면 형태는 복잡한데 난이도는 제일 쉬워요. 왜냐면 꺾이는 부분이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효용이 똑같으니까 꺾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L자 형태인데 X랑 Y가 같을 때니까 요거요. X랑 Y가 같은 거. Y로 하면 그냥 기울기 45도죠. 여기에 효용함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U0, U1 이렇게 동일한 무차별 곡선 이렇게 찾게 되네요. 자, 책 가지고 이제 설명할게요. 책에 있는 거대로. 이게 조금 더 쉬워서 그렇고. 자, 1번 해볼게요. 똑같이요. 효용함수가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라고 했는데 AX, B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도 있지만 첫 번째 요거 레온티에프네 L자 형태구나. 자, 꺾이는 부분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꺾이는구나. 어느 한쪽이 커봤자 소용없으니까 같은 비율로 증가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X고 Y가 되고 꺾이는 부분이 여기 어디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AX, BY 요 같을 때가 요 나와 있는 요 궤적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두 개가 같은 부분인데 요쪽 영역하고요. 빨간 영역과 두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왼쪽이 커요? 이쪽이 커요? 어디가 커요? AX가 커요? BY가 커요? 어떤 게 커요? AX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생각을 했죠? 이게 보면 이게 이제 기울기니까 이거 y로 정리하시면 돼요. y로 정리하면 y로 하면 b분의 a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b분의 a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b만큼 갔을 때 점점점 가서 여기가 a만큼 되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한 걸로 하면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1이면 y는 x 해서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쪽 부분은 요 영역은 이게 y는 x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xy로 하면 그래서 좀 헷갈리시면 y로 정리하세요. y는 x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y가 x보다 큰 경우죠. y가 x보다 큰 영역이죠.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x가 1일 때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뭐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y가 x보다 큰 영역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이쪽 영역은 얘가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가 y보다 큰 영역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시면 더 좋겠고요.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이걸 하면 바로 보이시면 그냥 하시고요. 좀 헷갈리시면 그냥 이걸로 바꿔서 하세요. 요거는 여기는 y가 요거요. b분의 ax보다 큰 영역 이렇게 되고 이쪽은 y가 b분의 ax보다 작은 영역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더 해봅시다. 하는 김에. 그럼 이렇게 된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기 연습이니까 한 번 하세요. 한 번 하시고 몇 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문제 풀면서 적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거 b를 이쪽으로 넘기면 by ax 이렇게 되네요. ax가 by보다 큰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요거요. 요건 다시 하면 by가 ax보다 큰 영역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구간 좀 잘 보세요. 구간.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책에 있는 거대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책 가보시면 첫 번째 만약에 L자인데 AX가 거기 보시면 BY보다 큰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랭이 영역이에요? 아니면은 빨갱이 영역이에요? 요 영역이네요. 그쵸? 파랭이 영역이에요. 파랭이 영역이 되는 것이고 파랭이 영역에서는 무찰곡선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수평이잖아요. 수평. 여기서는 이렇게. 아, 한계 대체율이 빵이구나. 접선의 기울기 빵이니까. 자, 식으로 직접 써볼게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효용함수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요. 여기 이제 쓰는 거 연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시고, 이게 완전히 100% 이해 안 되고 한 60% 이해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한번 기본 강의 때 좀 이해하는 게 낫죠. 둘 중에 작은 게 BY니까 BY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Y가 증가해야지 효용이 되는 거지 작은 거니까. X는 지금 충분히 많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게 요거에 해당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X가 효용의 증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니까요. 효용의 증가는 Y만 영향을 미쳐요. 요 의미가 X가 증가 시 효용은 불변 이 뜻이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좀 고품격스럽게 얘기하면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MRS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S XY는 MUX예요. 기준이 MUY예요. 분자가 지금 빵이에요. 분자가 MUX가. 그럼 MRS가 어떻게 되냐면 빵. MRS가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차별곡선이 수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정보를 쫙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면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빵. 어디서? 이 영역에서만. 여기는 지금 다르니까 여기 경계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다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시고요. 이 반대가 되는 거는 이쪽 빨강 영역이고 해서 수직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양쪽 다 하지 마시고 하나만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익숙하게 돼서 당연히 팍팍팍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반대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 문제 나올 때는 시험에 뭐 이렇게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자네 두 개 같아지는 부분에서 꺾이는 부분이 되네.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냥 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3번 볼게요. 3번. 동그라미 3번에 그 앞에 상방에는 나와 있는데 그냥 하방에만 하세요. 하방. 그래서 y는 b분의 ax 제일 마지막 제줄. 하방에서는 하방이 여기죠. 여기. 저 파란색 파랑이 영역이에요. 거기서는 무찰곡선이 수평이고 한계대체율이 빵이고 밑에 그림 보시면 MRS 빵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18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상방인데 하방만 하세요. 하방에서 MRS가 빵이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4번에 보시면 무차곡선이 y는 b분의 그 관역은 보시 마시고 뭐 꺾이는 부분에서 미분이 안 돼서 정의가 안 되고요. b분의 ax 이렇게 되면 뭐 꺾이는 부분 그리고 x분의 y가 일정하면 한계대체율도 일정하게 돼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동조함수다. 그러니까 그냥 다 동조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동조함수.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기만 하고 쉴 테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동조함수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x가 있고 y가 있을 때 어떤 방사선을 찾았어요. 이렇게 쫙 방사선을 찾았을 때 그 방사선에서 접하는 무차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다 똑같다라는 거, 이게 동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밌는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차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L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L자 형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게 어느 하나의 방사선을 찾아볼게요. 이게 뭐 x분의 y가 됐다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 찾아볼까요? 똑같네. 이거 접선의 기울기 빵이지만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빨간 색깔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 접선의 기울기 이거 수직으로 다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에 x분의 y가 일정하게 되면 거기 점에서의 무차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 똑같다라는 게 동조적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볼록하면서 이렇게 되고 이것도 그래서 동조적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냥 다 동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경우가 뭐 한 반 섞여 있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객관식에서 뭐 이거는 동조 함수이다 뭐 해서 할 수 있는데 다 동조적이니까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해요. 나오는데 답은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혹시 아닐까? 아니요. 다 아셨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완전 대체제 효용함수 보면서 무찰곡선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예산선 할게요.